여기도 지난주에 좀 큰 폭의 상승이 좀 나왔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뭐 종목 괜찮죠? 예, 14만 원대에 좀 매수를 하셨어요. 매수는 저는 상당히 좀 잘하셨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다만 이제 아직까지 역배열권역에 있는 그런 부분들이 좀 부담 요인이다라는 부분들인데요. 사실 4차 산업과 관련돼 있는 그런 많은 기업들, 대기업들 중에서 그래도 착실하게 준비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 전 대표적으로 삼성이고 그중에서 삼성 SDS다라는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단기적으로 3월 달에 좀 많이 빠졌다가 회복을 해주고 있는 그런 사항들인데요. SDS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 좀 보는 관점보다도 일단 긴 관점으로 좀 보셔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10% 비중에서 14만 원짜리 때 좀 매수를 하셨다라면 저는 한번 길게 끌고 가볼 수 있는 배짱을 좀 한번 부려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점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월봉 차트로 보게 된다라면 25만 원, 26만 원 이 자리대가 상당히 좀 큰 저항대예요. 저는 이 자리대까지는 일단 기본적으로 좀 끌고 가보셨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도 좀 기억을 하시면 좀 좋겠고요. 만약에 혹시라도 시장이 밀려 내려오거나 삼성 SDS가 뭔가 좀 문제가 있어 빠진다. 그래서 매수가 부분까지 왔다라면 혹시라도 그럴 가능성은 좀 희박하다고 보여지는데 그 정도 왔다라면 저는 한 10에서 15% 정도 더 매수를 해봐도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니까 그 점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삼성 SDS 전략들 말씀을 해주셨고요. 한창 2,711원에 비중은 20%. 이게 대북 관련주로 알려져 있는데 오늘 어제 대북 관련주들 흐름은 그렇게 좋지 않은 것 같아요. 예, 일단 한창 이 개별주들이 귀에 걸면 귀걸이고 코에 걸면 코걸이에요. 한창도 이 테마 붙었다 저 테마 붙었다 이러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요. 예. 많이 올랐다가 급락을 했어요. 사실 대량 거래가 터지면서 밀려 내려왔고요. 그리고 또 한 부분들을 좀 보게 되면 대량 거래가 또 터졌다가 밀려 내려오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단 말이죠. 그리고 나서 다시 요번에 일부 조금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이는데 2,700원대에 매수를 하셨어요. 제가 봤을 때는 단기적으로 좀 보신 게 아닌가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2,710원 정도대에 매수를 하셨다면 단기적으로 좀 보신 것 같아요. 그렇다는 얘기는 짧게 좀 대응을 해 나가는 전략이 좀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그렇다는 얘기는 매수가 정도 때까지는 무난하게 올라올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목표가로 좀 다져보게 되면 단기적으로 한 3,000원 언저리 때까지는 무난하게 반등이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되니까요. 그 부분도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은 단기적으로 이렇게 하락 추세 때 상단에 부딪히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이 자리대가 넘어가야지만 3,000원대 초반까지 갈 수가 있다는 점을 좀 기억을 하시고 조금 더 보유를 해보자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창 이야기 듣고 왔고요. 에코프로 BM 72,500원에 비중은 25%. 올 초에 엄청난 폭등을 보여준 뒤에 이번 코로나19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면서는 2차 전지도 지금 힘을 잘 못 쓰고 있는 상황이죠. 예, 2차 전지가 연초에 급등을 했던 부분들이 테슬라 모터스가 상대적으로 급등을 했었어요. 거기에 따라서 이제 편승했던 그런 부분들도 있지만 2차 전지의 성장 속도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다른 업종에 비해서 평균 성장률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더 높을 거예요. 근데 이제 에코프로 BM이 움직였던 부분들은 삼성과의 협업 이런 부분들도 영향을 좀 미치지 않았나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그 부분들 때문에 한 번쯤은 급등이 나와주는 그런 모습들이 전개가 됐었어요. 그리고 난 이후에 코로나 이슈가 터지면서 주가는 밀려 내려왔었는데 그 이후에 다시 이제 회복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났습니다. 지금은 한 차례의 상승 시도는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됐고요. 지금 구간에서는 이격을 좁히는 그런 과정을 좀 보이고 있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전날 이 테슬라 모터스 공장을 다시 가동하겠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좀 있었었는데 이게 좀 말 많고 좀 탈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좀 약한 흐름들이 나온 부분들이 아닌가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 72,500원짜리 때 좀 매수를 하셨어요. 비중이 25%시고요. 제가 판단했을 때는 여유 있게 좀 끌고 가셔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돼요. 물론 시장 점유율로 따져보게 된다라면 수주잔고라든가 이런 부분을 따져보게 되면 LG화학이 월등하게 높습니다. 근데 삼성 SDI 그만큼 추격을 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새로운 공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삼성 쪽에서 도입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기 때문에 거기에 에코프로 BM이 소재가 됐든 뭐가 됐든 편입이 포함이 된다라는 것 자체는
경쟁력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좀 여유 있게 보셨다라면 다시 한번 신고가를 받는 날까지 보유를 해보시길 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금 더 지금보다는 좀 넓게 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SK바이오랜드 바로 갈게요. 28,500원에 비중 80%. 이분 많이 실으신 것 같은데 어떻게 할까요? 예, 28,500원에 매수를 하셨어요. 예. 이게 제가 봤을 때 뭔가 카더라에 매수를 하신 게 아닌가 아니면 싶어요. 쫓아가신 거겠죠. 네, 일단 추격 매수도 있는 것 같고요. 이게 재료 부분들이 좀 있을 거예요. 이게 상장 관련해서 SK 쪽과 SK 바이오랜드 뭐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면서 흐름들이 전개가 됐었었는데요. 일단 수급적으로만 보게 되면 별거 없어요. 그러면 기술적인 흐름들로만 놓고 볼 수밖에는 없거든요. 물론 대응을 해야 되겠죠. 작년 11월 달, 12월 달에 대량 거래가 한번 터졌고 올해 1월 달에 터졌고요. 3월 달에 터졌고 요번에 또 터졌어요. 상장을 하고 난 이후에 가장 큰 거래량이 터졌거든요. 요거는 제 판단에는 손바뀜이 어느 정도 이루어진 부분들은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28,500원에서 수익 일정 부분 나고 있는 그런 사항들인데요. 단기적으로 좀 접근을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뭐 본보기가 있죠. 여기서 보시게 되면 대량 거래가 터지고 난 이후에 5일선 자리대가 깨지는 모습들이 나오게 되면 그만큼 계속 조정을 받았어요. 그죠? 그런 면에서 놓고 봤을 때 이 5일선 자리대가 깨지게 된다라면 80% 비중은 너무나 크기 때문에 일단 챙기면서 보는 전략이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리스크 관리 자리대를 좀 보게 되면 정고점 자리대일 거예요. 한 27,000원 정도 대, 그 정도 대를 좀 말씀을 드릴 테니까 그 점은 좀 참고를 하시고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SK바이오랜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현대통신 5,500원에 비중은 10%. 현대통신은 처음 온 것 같은데 어떻게 할까요? 예, 5,500원에 매수를 하셨어요. 잘 일단 사셨네요. 상당히 좀 매수를 잘 하신 것 같아요. 대량 거래가 또 최근에 동반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뭐 제 판단에 뭐 수급은 그다지 썩 좋은 부분들은 아닌 것 같아요. 금융투자 쪽에서 올해 연초에 좀 매수를 했던 그런 부분들은 있는데 아마 이 부분들을 가지고 기관 쪽에서 매수 들어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투자자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 팁 하나를 드리게 되면 작년 11월 말부터 매수가 좀 들어왔거든요. 그럼 여기서 공시를 한번 보세요. 공시를 보게 되면 아마 자사주 매입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자사주 매입에 대한 부분들 여기 보시게 되면 자기 주식 취득 신탁 계약 결정이 나왔죠. 작년에도 그렇고 그러면 결국은 요거는 자사주 매입이다. 기관 쪽이 증권사 쪽에서 들어온 거는 그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무리가 되고 난 이후에 좀 밀렸다가 다시 회복을 했어요. 실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좀 보게 되면 현대통신 같은 경우는 실적이 꾸준하게 좀 나와요. 역성장을 좀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지만 올해 돌아서는 그런 모습들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재무구조 상당히 좀 우량합니다. 지금과는 좀 더 가져가 보시길 좀 권해드리도록 하겠고요. 매도를 해야 될 포지션 자리대는 8,000원짜리대, 그 자리대에서는 한번 저항 자리대로 볼 수가 있으니까 8,000원 언저리대는 조금씩 챙겨가면서 보자라는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링네트 갈게요. 6,050원에 비중 30%. 이쪽 섹터도 최근에 계속 올라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할까요? 6,500원, 6,050원에 좀 매수를 하셨어요. 예. 오늘이나 어제 뭐 이렇게 좀 매수를 하신 게 아닌가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요. 우선 요거를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단기적으로 좀 보시는 분들이 좀 계시니까 일단 설정을 조금 해놓고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6,050원에 매수를 했어요. 매수를 하는 부분들은 좋아요. 어디에서 매수를 해도 할 수는 있으니까. 한 차례 상승을 하고 난 이후에 밀렸어요. 밀리고 난 이후에 요 자리대가 넘어가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게 되면 이 폭만큼 올라가요. 이렇게 갖다 붙이게 되면 그 자리대가 어느 정도 자리대냐면 약 한 6,750원에 6,800원 자리대예요. 그럼 1차적으로 목표가가 나왔죠. 근데 6,050원에 매수를 하셨어요. 6,050원에 매수를 했다라는 거는 호가를 보고 하다가 넘어갈 거다라는 판단에 매수를 하신 것 같아요. 그러면 요 흐름들을 보게 되면 요걸 조금 확대를 해서 보게 되면 11선을 지지했다가 5일선 지지를 하고 있어요. 만약에 5일선 자리대가 깨진다라는 거는 11선 자리대도 깨질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럼 최악의 경우를 보게 되면 6,200원에서 5,100원 사이대의 박스권역으로 볼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어디에서 손절할 것이냐를 정해야 될 거예요. 아마 이 자리대에서 매수를 해놓고 난 다음에 손절 대응을 못 하셨다는 얘기는 일단 초보분이 아니실까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요. 리스크 관리 자리대는 5,050원 좀 잡아드릴게요. 아마 그 자리대까지 빠지는 것보다는 6,700원대 위로 올라갈 가능성이 좀 더 높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6,700원 그 위로 올라가게 된다면 챙기면서 보자라는 의견 드릴 테니까 그 점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유니셈 갑니다. 4,500원에 비중 30%. 여기도 반도체 관련으로 한동안 굉장히 각광받았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예, 유니셈도 최근에 흐름들이 좀 괜찮았었어요. 근데 이제 보게 되면 과거 2018년도 때의 주가가 급격하게 무너지기 시작을 했었죠. 그리고 나서 저점을 만들어 놓고 난 이후에 코로나 이슈 때에도 52주 신저가 이 부분들 많았는데 이 자리대를 좀 지켜주는 2,900원 자리대를 좀 지켜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습니다. 기술적인 흐름들 속에서 반등이 좀 나와줄 수가 있는데 지금 보게 되면 유니셈도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이 나쁘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다만 밀려 내려왔던 부분들이 여러 가지 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역성장이 될 것이다 라는 부분들, 스크러버 장비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경쟁사에 대한 출현 이런 부분들 때문에 주가가 좀 밀려 내려왔던 그런 부분들이고요. 추가적으로 좀 상승을 하게 된다면 저는 좀 더 올라갈 여력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앞자리 숫자는 한 번 더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뭐 5,000원대니까 앞자리 숫자 바뀌면 6,000원대겠죠. 그 자리대에서 매도를 어디에서 할까 그걸 고민해 보시는 게 좀 더 좋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30% 비중이라면 저는 적당하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다만 이제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될 시점이 있겠죠. 그 자리대는 21선으로 좀 놓고 보셨으면 좋겠어요. 21선이 이탈되는 모습들이 나오게 되면 박스권역으로 좀 들어간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21선이 깨지게 되면 일단 리스크 관리를 좀 하자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